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임근우라고 하고요. 짧게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원인학원이라고 하는 대치동에서 수능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인 입시 전문학원에선 오직 한영고만 내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세계에서 국어를 제일 잘하는 집단이 모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잘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그 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저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둑을 준비하고 있어서 바둑 연구원 출신이라서 저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 때 나눗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1등급부터 5등급제인데 그 5등급제에 있는 바깥의 숫자를 1학년 때 맞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노베이스 학생이라고 부르죠. 공부를 그간 하지 않았던 중학교 때 내실이 쌓여있지 않은 학생들과 유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울대를 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낮은 등급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가르칠 자신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제일 궁금하실 건 한영고 국어 어떻게 출제되냐 이것일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한영고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하고는 다르게 1학기 중간고사가 92.4점, 1학기 기말고사가 90점, 2학기 중간고사가 89.5점,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가요 96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딱 한 문제 잘못해서 뭐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다던가 그 찰나의 실수 하나만으로도요 등급이 갈릴 수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이 등급 하나가 갈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요, 9등급제 기준입니다. 이 1등급대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보통 학교 하나가 달라져요. 급간이 2개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교과 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겠으나 9등급제도 이런데 5등급제에서는요 서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요 1에서 5등급제인데 1등급이 10% 가까이 꽂혀 있어요. 그 이전에는 1등급이 4%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방 쪽에 있는 친구들은 1.0이라고 하는 내신을 만들어서 대학교에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5등급제에서는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1.0을 받는 난이도가 기존에 비해서 한없이 쉬워지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1.0에서 2등급이 껴서 1.땡땡이 되는 순간 밀려나야 돼요. 서울대는 못 쓰는 거고요. 의학학 메디컬 계열은 절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무조건 안정적인 점수대, 등급대를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영고는 하나 틀리면 등급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째서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었는지 보시면 시험 범위가요 교과서, 부교재, 외부 지문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있는데 외부 지문 글씨체가 좀 작아요. 이 말은 외부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영어에서는 외부 지문의 비중으로 그걸 통해서 변별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한영고는요 동아출판 교과서 그대로 사용하고요. 부교재 올림포스는 EBS에 있는 교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변별력을 얻을 곳이 저 2개밖에 없는데 외부 지문도 출제를 안 해서 96점 이런 1등급 컷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문항도 한번 살펴보시면 선택형이 30문항, 선원 수량이 5문항인데 문항 수가 많기는 해요. 시간 압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부교재 위주의 시험인 것도 여전히 변치 않고요. 논수령 같은 경우 선운수령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답형이에요. 서술이 아니에요. 그냥 답 하나 쓰고 나면 끝나는데 심지어 그것도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국어에서 문법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법이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시면
진짜 정말 쉽게 출제됩니다. 예시로 배제고를 예시로 들면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누적식으로 출제가 돼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했던 문법이 그대로 또 출제되고 2학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2학년 중간고사에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누적되고 난이도도 높아서 계속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등급컷이 깎여 있어요. 실제로 대치동에 있는 대부분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중간 기말고사에서 누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문법이. 그런데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출제되고 빠져요. 한 번 출제되고 빠져요. 공부할 양이 줄어들겠죠. 문법에서 난도도 높지 않아요. 변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대가 항상 90점대 초반은 찍어야 1등급이 나오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 특징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한영고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실수 하나만으로도 등급이 갈리는 시험이에요. 감이 오시겠지만 실수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으면 실수를 하지 않게끔 배워야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우선은 고난도 어휘, 영어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어휘가 중요하대요. 교과서 위주 서술형, 이것도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드릴 거고요. 세부 내용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평가원의 스타일을 가져오고 있어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평가원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차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외부 자료 제시와 외부 자료 분석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둔 이유는요. 한쪽은 변별력을 얻지 못해요. 단순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넣는 문제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요 한 문제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부터 고난도 어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학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다시가 신경림의 농무라는 작품이고요. 라시가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인데 3번 선지를 확인해 보시면 밑줄도 쳐져 있어요. 혹시 공동화된 농촌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나요? 이게 아이들은요, 이 공동화를 보고 나서 공동체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함께하는 농촌이란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화라는 건요, 빌공자에 저희 동할 때 명일동 이런 거 할 때 그 동자를 써서 비어있는 동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촌이 비어있다란 뜻이라서 적절한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못 그어내요. 공동화가 뭐지? 모르겠네? 3번 찍어야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 선지까지 딱 내려가 보면 이 경외적 태도라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5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정답은 5번이었죠. 학생들은 3번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에 어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학생들한테 모든 선지를 보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나서 뭐가 틀렸는지를 견주어 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강사라면 저 공동화된 농촌이란 개념은 반드시 가르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유명한 조남현 선생님은 저희 서울대학교의 선배님이신데 좀 까마득합니다. 네, 그런데 농무의 시사적 의의라는 이 유명한 논문에서 이미 공동화된 농촌이란 개념을 수도 없이 언급했고요. 이건 계속 참고 문헌으로서 쓰이고 있어요. 당연하게 교과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교과서가 참고하고 있는 문헌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걸 가르쳤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공동화? 비어있다는 거구나. 맞아, 농촌 비어있었어. 맞네? 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걸 안 가르쳐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제 수업, 제 교재에서는 참고 문헌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당연히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가 나오는 순간 등급이 덜컥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아까 문제처럼 막 디테일하게 풀 건 아닌데 보시면 교과서 위주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걸로는 감이 안 오시겠지만 뒤에 넘겨보시면 요게 기억 부분이거든요.
교과서에 그대로 있겠죠. 당연히 수록이 돼 있을 거고 똑같이 밑줄을 긋고요. 요 내용을 그대로 출제했어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그 밑줄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했다 보니까 암기만 잘하면 되는데 암기할 범위가 많겠죠. 당연히. 어느 부분을 암기해야 하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교사용 교과서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일반 교과서가 아니라 자습서도 아닙니다. 교사용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 자료로 보시면 별표가 쳐져 있어요. 이게 강조하는 부분을 그대로 출제하시는 겁니다. 영어에 비해서 그렇게 공을 들여 출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영어 교사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어에서는 이런 식의 서술형이 많이 나와요. 한영고 실제로 2025학년도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쭉 살펴보면요. 서술형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빈칸만 뚫어요. 그 빈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신념 같은 단어를 끼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난도가 쉽죠. 이러다 보니까 또 변별력을 잃었어요. 그리고요. 이것도 학생들이 그나마 실수를 많이 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 세부 내용 확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있는 모의고사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4번 내용이 태자의 말과 기상이라고 나오고 여기 천자의 얼굴이라고 나오는데 둘 다 내용이 틀렸어요. 둘 다 답은 요건 4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틀린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요게 천자의 얼굴이 아니라 태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미묘한 포인트 때문에 틀렸다는 걸 캐치할 수 있니?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올 수 있니를 선생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게요. 평가원에 그대로 쓰입니다. 평가원에서 이미 출제됐던 방향성이에요. 태자의 말과 기상이 아니라 태자의 얼굴에 감화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소재죠. 뭐만 바꾼 거냐면 여긴 얼굴을 유지시키고 천자로 바꾼 거예요. 태자를. 여긴 태자를 유지시키고 얼굴을 말과 기상으로 바꾼 거예요. 딱 이런 디테일들을 평가원스럽게 내기 위해서 차용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겠죠. 면밀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틀리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부터는 살짝 시간 지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 압박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외부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외부 자료인데요. 한영고에서는 외부 지문을 통째로 출제한 다음에 그걸 읽고 문제를 풀게 하진 않아요. 대신 자료를 주고요. 그 자료하고 본문하고 비교를 시켜요. 이것도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작품인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부교재에도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사실 읽고 나서 어느 정도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제목이 향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리움과 관련된 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지에서 보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네, 너무 단순하게 풀리죠. 외부 자료가 제시되긴 하는데 딱히 분석할 게 없고요. 그냥 감상하는 걸로 충분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난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감상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은요. 요거거든요. 좀 넘어갈게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외부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변별력을 좀 얻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윗글과 보기에 중세국어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이 보기가요.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가 됐던 고전 시가를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사실 중세국어라는 건 저희가 유명한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씩 난도 조절을 위해서
삼이인곡, 유명한 고전 시가들, 상춘곡 같은 작품들을 끌고 와서 분석하게 해요.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중세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피지컬이 있고 문법에 대한 피지컬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자료를 분석해봐. 그 자리에서. 요거는 외부 지문에 가깝죠. 영어로 따지면 처음 보는 지문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변별력은 요게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당연하게 기초적 피지컬도 있어야 돼요. 문법을 정말 제대로 배워놔야 돼요. 당연하게도 저는 문법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세계 최고의 국문과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윗글, 보기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시험이었어요. 문제였어요. 당연하게도 쉽지 않았고 피지컬이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30초, 40초 쓱 보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데 피지컬이 없는 학생들은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벙쪄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나 이거 수업 때 배운 적 없는데? 하고 멍해져요. 이 멍한 포인트를 뚫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 수 있어야 하는데 멍해진 순간 모르는 문제다. 잠깐 남겨놔야지 하고 다른 거 풀고 온 다음에 풀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문항수가 많아요. 한영고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시간에 쫓긴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와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봤을 때 학생들이 너무 쉽게 당황해요. 사실 이게 처음 보는 포맷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학군지에서는 삼이인곡, 상춘곡 분석하는 거 당연하게 시켜요. 중세 국어를 배운다면 중세의 원문을 분석할 줄은 알아야지 라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분석 연습을 해놨어야 돼요.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상춘곡 같은 경우엔 이미 출제가 됐던 지문이잖아요. 그럼 그 기출에 있는 내용만큼은 적어도 학습을 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학습을 못한 채로 들어간 거예요. 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당연하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교재에. 그리고 클리닉 때 직접 분석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내가 이걸 잘못 분석했구나.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봤네. 당황스럽네. 밀어놨다가 풀어야지. 시간이 없네. 저 이거 찍었어요.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요 5가지 특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변별력을 얻을 포인트가 여전히 없어요. 유일하게 5번 하나. 그 외에는요. 사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스 체크 필요라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얼마나 꼼꼼한지를 묻는 거예요. 시간 지연이 있는지 그 시간 지연을 뚫고 빠르게 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교과서 위주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잘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도 어휘도요. 사실 시간만 있다면 모든 선지를 꼼꼼히 확인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시험이 너무도 평이하고요. 심지어 그나마 문법 개념이라도 어려우면 문제가 없는데 문법 개념조차 쉽게 나오니 앞서 보여드렸던 96점 같은 1등급 컷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문제를 틀리면 그 96점 시험에선 정말 2등급이 바로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실수 하나만으로도 등급이 갈린다고 했는데 사실 실수 하나만으로는 등급이 갈리지 않아요. 실수 하나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등급 컷이에요. 96점도 한 문제당 배점이 한 2.5점씩 되거든요. 그거 한 문제 틀렸다고 등급이 떨어지진 않아요. 90점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정도로는 등급이 갈리지 않아요. 딱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긴장감과 그 시간 압박 속에서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점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저는 대치동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강의력은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디테일한 부분부터 논문까지 써가며 자세하게 가르칠 건데 한영고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놓치는 거 하나 없이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측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QR코드는 안쪽에 있는데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션 페이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직접 쓰고요. 클리닉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AI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몸통 박치기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학생 하나하나마다 그 학생 이름까지 언급해가면서 다 따로 써요. 학생의 특징들을 모두 담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국어 학습에 대한 제언이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 내신의 경우에도 수능 수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최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신에서 보이는 약점이 수능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약점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직접 관찰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일일이 써서 보내드립니다. 전 텍스트의 양이 항상 이쯤 됩니다. 짧게 수업 내용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정도의 재현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항상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직접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는 숙제를 하면 보내준다고 하셨죠. 숙제를 하기 전까진 못 간다고. 저는 숙제를 해도 안 보내요. 숙제를 다 했는데도 클리닉 때 모든 걸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겨요 또. 이건 강의식 수업이거든요. 클리닉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할 수업이 분명히 있어요. 학생들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부하고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과정의 반복인데 필요합니다, 클리닉도. 근데 클리닉 이후에도 새로운 정보를 다시금 넣어줘야 돼요. 빈틈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클리닉이 끝난 뒤에는 30분간 수업을 다시 진행해줘요. 제가 직접 하고요. 클리닉 관리도 당연히 제가 합니다. 이 제가 한다는 의미가 조교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클리닉에. 제가 일일이 봐줄 거예요. 사실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학생이 뭘 잘못 풀었고 채점해주면서 소통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도 생기고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조교가 하다 보면요. 몰라요. 채점만 해요. 채점하고 답을 알려줘요. 이건 이래서 틀린 거야. 왜 틀렸는지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이건.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클리닉 관리도 제가 직접 할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엔 제가 대치동에서 활동을 할 때 운이 좋게도 다른 강사님과 함께 팀을 맺어서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있는데 제 후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대에 있는 후배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피드백을 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에 참여해서 제작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내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 거고요. 다른 강사님이 제 걸 피드백해 주십니다. 모두 서울대생이에요. 외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대치 쪽 학원에서는 찍보라는 걸 진행했었거든요. 내신 수업을 할 때. 이게 직전 보고과는 달라요. 직보 같은 경우엔 수업 전날에 불러서 시험 보기 전날에 불러서 내용을 총정리해주고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걸 한번 보면서 다시 복습하고 집에 가서 잔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요. 저는 직보를 끝내고요. 새벽 6시에 불러요. 시험 당일. 찍보라고 하거든요. 직전 보강이에요. 완전하게 뇌가 깨어있는 상태로 시험장에서 정말 완벽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먹을 것도 주고요. 애들 잠도 깨운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요약해서 한 1시간 정도 디테일한 모든 부분을 잡아서 보냅니다. 이게 성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치 쪽에서 은광요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내신이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외부 지문보다는 교과서 중심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거면 그냥 학원 와서 제가 정리하는 게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렀어요. 온 학생은 6명밖에 없었어요. 그 6명 중 5명은 1등급이었고요. 1명은 2등급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찍복 많이들 안 옵니다, 학생들. 근데 오면 분명 도움은 돼요. 이것도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한영고만 진행합니다. 네, 여타 학교들을 낄 틈이 없을 것 같고요. 한영고만 분석하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모든 것을 저는 직접 진행하고 당연하게도 한영고 한 학교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로 수업과 한영고에 대한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 짧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제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